물에 젖은 옷과 머리칼. 미제 사건을 다루는 파워블로거 대만. 이 사건 최대 미스터리는 바로 그런 만화방을 운영하는 한 집안의 심각한 비호감 가장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만화방. 그 이유는 틈만 나면 형사 친구 준수가 있는 경찰서로 달려가기 때문인데요. 때마침 친구 준수는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태수와 함께 방화범 용의자를 신문하고 있었고, 이를 잠깐 본 대만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그가 범인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사실 대만은 9년 전 준수와 함께 경찰 공무원에 도전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불합격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형님 웬일이세요? 술 한잔 사준다고 지금 자기 가게로 오라는데. 준수와 헤어집니다. 그런데 준수는 용규의 아내와 만나는데요. 다음날 아침 대만은 용규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결국 외박을 했는데요. 형, 나 간다. 나 오늘 간다. 형, 애 온다니까? 형! 빨리 집에 가려는데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천천히 핏자국을 따라간 곳에는 형수님. 용규의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관리사무소 가서 딱 받아오면 되는 거. 어젯밤 11시 22분 49초입니다. 의심 가는 건 면식권인데, 아내가 죽으면 그 범인은 바로 남편이다. 자식아, 어제 집에 몇 시에 들어갔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용규와 대만. 제가 같이 마셨어요, 제가. 부탁한다, 준수야. 꼭 잡을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참, 감히 외박을 해? 둘이 그렇게 친했어? 갑자기 다시 돌아온 어젯밤의 기억. 명심해, 아내가 살해되면 범인은 바로 남편이다. 대만은 어제 용규와 갔던 포장마차를 가서 준수와 태수에게 알리바이를 확인받습니다. 이 시기에 뭔가 좀 찜찜해. 손목에선 피가 전혀 검출 안 됐는데 뒷면에서 검출될까? 피해자 계좌에서는 1억 5천이 현금으로 인출됐고, 이젠 계좌를 추적만 하면 되는 상황. 정말 그 사람일까? 범인 말이야. 집에 돌아온 대만은 아내에게서 용규의 옆집에 사는 빵집 아주머니가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준수는 유력 용의자로 체포되고, 형이 사채 빚이 많았거든요. 준수야, 이거 열기 전에 자수해. 범행 도구로 사용된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준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준수가 누명을 쓴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기보다 후배 팀장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애들 앞에서 지킬 건 좀 지켜. 왜? 팀장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우리 이렇게 하자고. 2주 안에 뒤집어봐. 그럼 내가 나가줄게. 피해자의 남편 용규를 찾은 대만. 이곳에서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 준수가 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아내가 말했던 빵집 아주머니를 찾은 대만. 그날 본 남자 얘기 좀 해달라고요. 이곳에 태수도 수사를 위해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그분이? 빵집 아줌마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곳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 차 종류하고 저 차 번호 기억나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차량 소유주는 장호, WHO라는 룸사롱을 운영하고 자택은 어딜 먼저 할까요? 일단 그 새끼 집부터 가자. 협동 수사. 두 사람이 처음 찾아간 곳은 그 수상한 남자 장호의 집. 남편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요, 3일 전에 중국 갔는데. 장호는 이미 해외 출장을 가고 집에 없습니다. 다음날 살인 누명을 쓴 준수를 찾아간 두 사람. 준수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난 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혼 얘긴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형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쨌든 고마워요. 누군가 나한테 누명을 씌웠어. 준수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 용규를 걱정합니다. 그것 좀 형한테 전해줘. 나쁜 생각 못하게 네가 좀 챙기고. 이 걱정이나 이 새끼야! 사업차 중국에 갔다던 수상한 남자 장호는 사실 국내에 있었고, 그의 차를 추격하여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저 집에 없었어. 내가 11시에 약속 있었거든. 누굴 만나는데? 내가 사생활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역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장호가 밤에 만난 여자를 알아내는 대만. 아이, 아저씨, 일로 와요. 앉아 빨리. 중국 간다고 와이프를 속인 건 이 친구랑 며칠 같이 지낼...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점을 듣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날 분명히 그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거실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둘이나.
다음날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번 피해자는 마 형사의 아내입니다. 마 형사의 아내는 이 도자기 공방을 운영했는데요. 그녀의 휴대폰을 보니 범인이 남긴 사진이 있고 그 속엔 피해자의 살인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마 형사가 검거한 범죄자 명단입니다. 좋았잖아. 사건 현장엔 지하 주차장에 연결된 철문이 있는데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공방에 들어가는 입구는 정문 하나. 그런데 피해자의 피는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찾는 놈들 짓이야. 피해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됐어. 그리고 공범이 있었다. 범인이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집 주소를 알아봤더니 살해된 두 여자 올 초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 이래도 장호가 범인이냐? 아직 안 잤어? 재밌니 형사놀이? 아빠고 뭐고 그냥 이 집에서 확 도망치고 싶지. 난 도망치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두 여성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주민들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두 여성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을 뿐 연결고리가 없는데요. 대만은 범인이 죽인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살해된 여자가 진짜 둘뿐일까요? 10개월 전에 있었던 양재천 살인사건 알죠? 강에 빠진 시체를 건져내 자전거 도로까지 끌어다 옮겨놓은 거. 대체 범인이 왜 그랬을까요? 형수님 손목시계에서 혈액이 검출됐다면서요? 공방사건에서 왜 범인들이 사진을 남기고 왔을까요? 범인들이 일부러 알려주고 있잖아요. 범행 시간. 그렇다 치고 또 뭐? 시체. 양재천 살인사건의 상황을 알기 위해 담당 형사를 찾아간 대만. 자살? 근데 자살한 시체를 누가 옮겼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피가 철철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하고 살아 걸어나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밝혀냅니다. 이윤호 27세, 5년 전 내옥동에서 절도 및 강간 혐의로 구속. 당시 이윤호를 검거한 형사는 마동훈 형사. 공방살인사건 피해자 양민아의 남편. 내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아마 곧 공방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한 명 나올 거예요. 공방 인근에서 자전거 체인이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는 거죠. 공방 살인사건 용의자가 방금 체포됐어요. 공방에 자주 불러봤으니까 제 지문이나 흔적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어디서 찾았어? 공방 인근에서 피해자의 피도 나왔고요. 피해자랑 관계도 가졌지? 가끔요. 남편 새끼가 몇 년 전부터 술집 여자한테 푹 빠져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줬더나? 또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순수 공판 날짜가 잡혔는데 유선백 은퇴 날짜랑 딱 겹치대. 이제 5일 남았어? 야, 마영사. 5년 전에 네가 잡은 이현호 그 새끼 기억해? 이윤호를 다시 잡는다. 저라면 홍대 근처 PC방이나 찜질방부터 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냐? 나 실장 기억하죠? 이 새끼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어. 놈들이 나 실장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가설을 세워봤죠. 준수한테 누명을 씌웠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세 사건이 관계가 있다면 공방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거다. 목에는 상처가 2줄, 자전거 체인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 온 마 형사. 이윤호 있지 않습니까? 뮤라는 열대어 파는 가게인데요. 저기요. 조용히 해봐. 저게 뭐야? 너희 꼼짝 말고 있어. 이윤호를 찾기 위해 마 형사가 알려준 곳에 간 태수와 대만. 너 괜찮아? 두 사람은 꼼짝없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눈앞에서 비웃고 있는 용의자 이윤호. 두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남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임을 직감한 태수는 대만에게 빠지라고 말하지만 대만은 더욱 도끼를 품습니다. 태수는 과거 자신이 검거한 범죄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이윤호의 행방을 찾는 데 성공을 하고, 이윤호 한 명은 누굴까? 그 새끼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올 줄 설마.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놈들이 죽인 여자가. 5년 전에 이윤호를 경찰에 신고한 바로 그 여대생. 그럼 네 말은 이윤호하고 마영사 이 둘이 범인이다? 우린 마영사한테 전화 받고 바로 수술하러 달려갔는데 대체 어느 팀이 이윤호 감정 파놨냐고요? 저기 호텔이. 그러나 결국 이윤호를 잡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윤호는 전과자라 전자발찌가 있었고 그의 행방을 금세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따 공판 와야지. 가야지.
확인하실 날짜가 이윤호의 과거 동선을 살피는데 확실한 범인이라 생각한 이윤호는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윤호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 함께 발견된 결국 법원은 친구 준수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어떻게 죽여! 야! 나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일까지 반납할 거 반납하시고.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 30년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 새끼가 범인이 아닐 수 있죠? 잡자 이윤호. 그 새끼는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결국 태수와 대만은 일단 이윤호를 잡자고 합니다. 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대만은 차 안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게 됩니다. 혹시 범인은 애초에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점. 한 명이 더 죽어요. 그것도 오늘 밤 안으로. 한태용, 이 친구야? 이 친구 와이프요. 드디어 알았어요. 놈들이 왜 범행 시간을 알려주는지. 혹시 교환살인이라고 아세요? 죽이고 싶은 대상을 서로 교환해 죽이는 거죠. 그걸 제안한 그 누군가가 마영사다? 그리고 1년 뒤에 마영산 다시 한번 교환살인을 계획하죠. 외도한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1년의 간격을 두고 2번의 교환 살인이 벌어졌다? 아까 네가 살인이 또 일어난다고 했지. 우리가 놓친 게 바로 그거예요. 범인을 둘러 박아놓고 수사를 하니까 완전 스텝이 꼬인 거지. 이번엔 둘이 아니라 셋이 벌인 교환살인이거든요. 2인 1조로 살인을 저지르고 나머지 한 명은 완벽한 알리바를 만들고. 아유. 실수로 시체를 강물에 빠뜨리고 예기치 않은 목격자가 등장하고. 마영사가 새로 끌어들인 그 2명이 누군지? 한 명은 장호, 아까 보여줬던 한태용. 한태용이 이 새끼만 유일하게 AB형이야. 마음속에 숨겨진 살인을 알고 접근하기 쉽고 이보다 더 좋은 교환살인 파트너가 있을까요? 근데 이 추리에 태수는 의문을 가집니다. 교환살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알리바이를 확실히 만든다는 점인데 장호는 사건 당일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태수는 장호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자 그 새끼가 왜 거기? 결국 태수는 이윤호를 잡기로 결정하고 대만과 헤어집니다. 대만은 범인이 3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태용의 집을 찾아갑니다. 엄마 계시니? 이윤호의 행방을 찾은 태수. 이윤호는 이미 태수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제발 좀 받아라 좀 제발. 결국 태수가 이윤호를 잡습니다. 날 죽이라고 시킨 놈이 누구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한태용의 아내를 따라 골프장에 도착한 대만.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대로 2인 1조 범인들을 만납니다. 남은 한 명의 범인은 용규였습니다. 장호가 아니라 형이 왔어. 날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아내가 살해되면 그 범인은 바로 남편이야. 좀 잡았네. 자, 빨리 죽여.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명심해요. 우릴 배신하고 바람을 핀 마누라들을. 난 다 알고 있었어. 둘이 몰래 만나는 것도 준수 명의로 같이 살 오피스텔을 산 것도 다 형 때문에 그런 거야. 형을 위해서. 야, 이 새끼야. 이게 뭔 줄 알아? 뭔데 끼어들어 이 새끼야. 준수가 그 형한테 전해주래. 준수 그 새끼 구치소에서도 감복증밖에 안 했어. 하지마! 혹시 교환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동훈 대신 이준수 잡아놓은 새끼 누구야? 넌 빨리 사직서 안 쏘고 뭐 하는데? 어? 대체 왜 부부간의 살인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결국 대만과 태수는 함께 사설탐정 사무소를 열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땐 단순 코믹한 영화인 줄 알고 봤습니다. 그런데 윤호를 잡으려고 갔던 수족관부터는 엄청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추리물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스릴 있어서 제가 감동을 하며 봤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보여줍니다. 주인공 대만과 태수는 물론 범인들과 깜짝 조연들까지
주인공을 지나치게 비호감 캐릭터로 보여줘서 좀 거슬리기도 하고 의문도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설정들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혼자 참 많이 감탄을 했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가장 최악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다소 경고성 메시지를 스릴 있게 풀어낸 영화 탐정 더 비기닝이었습니다.